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곽범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볼 종목은 우리 푸른 기술이고요. 어제 이 장 흐름을 보면은 이 대북주 섹터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이 직접적인 촉매는 미국 주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강한 수급의 이슈는 이와 관련한 소식이지만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한 본질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과거 공부방에서도 2026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현대를 기준으로 하는 이 부품주에서 이 로봇 부품으로 진화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라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미 이 HM안도, DIC로 수익을 한번 크게 봤습니다. 아마 일정 비중은 그대로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푸른 기술 또한 현대차 그룹과 로봇 핵심 제조 파트너로 아직도 이 시장은요, 크게 이 기업의 본질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즉, 저는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차트를 보시면요. 자, 여러분. 이때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눌림이 다소 세게 나왔죠. 자, 그리고요. 이 차트가 결국에 빠질 차트였으면은 이때 세계의 양봉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이 차트가 내려갈 차트였으면은 이 밑으로 쭉 빠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주었고요. 이 밑꼬리에서 딱 다음 부분은 어디죠? 과거 이 박스권 라인의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밟고 어떻게든 지켜준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큰 힌트를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됩니다. 과거 박스권 저항 라인을 지지 구간을 밟고 더 이상 밀리지 않게 아래에서 이 강하게 들어온 수급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현재 자리에서는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이 구간에서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린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지에 대해서 이 리스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빠르게 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공부방 먼저 입장해 주시고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이나 댓글창에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 저에게 문자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저의 방은 딱 1000분까지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이상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50분에서 100분씩 들어와 주고 계시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내용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본질은 잠깐 뒤로 하고 이 강한 수급이 어제 왜 몰렸고 우리가 이 대북주라는 섹터 속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알아볼 건데요. 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소식으로 인해 강한 수급이 몰렸다라고 했죠. 이 대북 제재의 예외를 공식적으로 열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이 시장 심리를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했습니다. 특히 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승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 대화 재추진 시그널, 과거 트럼프 재집권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반응했던 남북 경험 테마의 재가동,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이 테마 전체에 옵션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예요. 대북주는요, 여러분, 이 실적주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거는 이 정치 파생 상품입니다. 이 대북주는 항상 실제 수주, 실적 이전에 먼저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 시장의 논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나중에 무언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면 가격은 지금 반응합니다. 즉, 남부 철도 착공 아직이죠. 개성공단 재개 아직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정치적 공간, 딱 지금이죠. 이 가능성이 여러분 바로 대북주의 본질입니다. 어제 공통적으로 움직인 이 종목들을 보면요. 과거 남북 이벤트 급등 이력과 실제 북한 연관 스토리 보유, 또 이 시총이 작고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 실적보다도 이 테마의 비중이 큰 종목들, 그렇기에 뭐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일신석재 이와 같은 종목들이 먼저 튀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철도, 뭐 시스템 이쪽으로 푸른 기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이 남북 철도 연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북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요. 일반 주식처럼 보면은 실패해요. 결국에 뉴스의 팩트보다는요.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현 여부를 보면 안 됩니다. 정치적 시그널을 보셔야 되고 PER, ROE 다 의미 없어요. 결국에 이 거래 대금 그리고 상한가 이력 이런 게 중요하고, 즉 실적 분석보다는 수급 속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푸른 기술처럼 이 기업에 대한 본질을 보고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다른 대북주 관련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길게 들고 가는 종목들이 절대 아니에요. 대북주는 보통 이벤트 트레이딩 전용이고요. 방향이 틀리면 결국에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어제 대북주 관련해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이 푸른 기술의 기업 본질보다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이 푸른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방에서도 영상으로도 다시 한번 올릴 거니까 제 공부방 확인 잘 해주시고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저는 이때 윗꼬리들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크게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의 자리죠. 같은 자리에서 결국에 저항을 맞았다라기보다는 과거 심리적 저항 매물대 라인에서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때처럼 결국 이곳에서 저항을 맞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이 푸른 기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거였으면요, 지금 현재 캔들은 양봉이 아닌 바로 음봉의 모습을 보였어야 됐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으로 보시면 특히 이때 저항을 맞고 쭉 빠졌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이 캔들이 저항 구간을 밟고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이 모습을 보고요, 푸른 기술은 현재 이 자리에서 빠질 종목이 아니라 오를 확률이 훨씬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이 차트가 오를 차트가 아니라면요, 굳이 이 하단 라인에서 여러분 물량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밑으로 주가가 쭉 빠져서 과거 이러한 하단 라인에서 다시 물량을 잡는 게 훨씬 이득일 겁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자금 마켓 메이커들은요, 우리랑 다르게 절대로 이들은 급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3에서 4년은 준비하는 치밀한 조직들입니다. 이것도 최소예요, 여러분. 최소. 근데 굳이 지금 구간에서 이 하단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줬다? 이는 여러분, 이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하방보다는요, 이 상승의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 매물도 소화해주는 과정으로 저는 충분히 주가가 이 라인이죠. 가격으로 보면은 13,000, 이 위로는 충분히 안착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보다 저는 이 13,000원 구간, 여기에서부터 이 캔들, 즉 주가의 행보가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 라인에서도 이번에 또 저항을 세게 맞으면은 이는 어느 정도 하단 라인까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부근에서 캔들이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올라주는지, 혹은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막혀버리는지, 또 다르게는 이 윗단에서 물량을 N자 형식으로 소화를 해주는지, 그러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하단 라인들에선 계속 들어오는 수급이 있는지, 이를 보고 판단해서 제가 공부방에선 여러분들께 이 분할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이 하단으로는 어제 잡아준 구간이죠. 보시면 이때인데요, 가격으로 보면은 9,200원에서 9,600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밀리면 안 돼요. 어제 딱 잡아준 이때의 캔들처럼 밀리더라도 다시 밑꼬리를 달면서 쭉 밀어 올리면 괜찮지만, 그대로 밀리면 당분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좋기에 이 분봉 라인에서 9,200원 이 구간을 바닥으로 잡아주고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 대응을 조금 세게 들어갈 거고요. 혹은 대응 없이 저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 손절 라인으로 잡으실 분들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가질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하방에 대한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13,000원 여기에서의 캔들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저희 공부방에 바로 즉각적으로 올려드리고 여러분께 브리핑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 우선 지금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겁먹을 필요 절대 없고요. 제 공부방만 조금 집중해 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일자로 오르는 게 아니죠. 주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오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우린 항상 이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이런 최고점 라인들을 항상 100% 맞출 수 있나요? 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라인들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일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은 가능해요. 뭘 보고? 거래량을 보고. 그렇기에 이 내가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된 이 라인에서는 소액이더라도 일정 비중을 정리하고 강한 상승 뒤엔 필연적으로 여러분 눌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이라면 주요 지지 라인은 크게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눌림목 이후 더 큰 상승이 나오는데, 그러면요, 우리는 이러한 눌림목 자리를 빠르게 포착해서 과거 고점에서 정리한 일정 비중을 다시 하단에서 진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운영 방법을 추천드리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더 유연하게 줄였다 키우면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의 이 심리가 안정된 상태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보다 오랫동안 홀딩이 가능합니다. 제가 저의 공부방에서 항상 여러분께 주식은 곧 뭐라고 하죠? 비중이라고 하죠. 비중 관리. 즉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그 비중, 이는 곧 여러분 심리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심리가 1순위로 안정되어 있어야 추후에 이 대응도 그리고 홀딩도 보다 원활하게 여러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꼭 감당 가능한 그 비중으로 좀 더 유연하게 비중을 줄였다 키우면서 종목을 홀딩하고 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겠고요. 이 저희 공부방에서는 이러한 대응 전략과 단타 종목부터 스윙 종목까지 많은 걸 드리고 있고, 자 보시는 건요,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본 수익표이자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이 종목에 대한 거라든지 대응 관련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제가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 방은요, 1000분으로 이미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이상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50분에서 100분씩 들어와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는지, 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는지. 현재 제 방은요, 여러분 돈 드는 방이 아닙니다. 그렇게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에 더보기 혹은 댓글창에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 저에게 문자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주식을 뭐 한두 달하고 안 하실 게 아니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건요, 정말 꾸준히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도 제가 뭐 대응 관련해서라든지 리스크 관련, 그리고 공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이 재료가 나와줘야 될 타이밍, 비중에 대한 부분, 끝으로 차트적인 부분,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이 물려있는 그 종목과 평단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조금 미숙할지언정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느실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대응을 해보는 그 경험,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수익부터 특히 이 대응 관련해서 꼭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현재도요, 한국 기업의 약 70%가 여전히 PBR 1배 이하에서 거래 중인 반면에 일본은 약 45%, 미국은 5% 미만입니다. 정말 많은 외인과 국내 투자자 모두 보유 비중이 여전히 가볍다고 보고 있고요. 이 추가 매수 여력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26년 한국 주식이 또 한번 변혁을 불러올 수 있는 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또 2026년 여러분의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꼭 있어야 되는지 저 곽범이 제시해드리고 있고, 그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장하셔서 2026년 꼭 저와 함께 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